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쓰레임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는 단순히 북한의 군사력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력으로서의 한국군을 떠나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군사력으로서 군사력의 투자를 보여주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 세종대왕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세종대왕함 안에서 동작하고 있는 대공방어체계의 중심, 다층 방어체계의 최마지막 격을 지키고 있는 CIWS, 시위즈가 한국 해군에서 어떻게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위즈의 거의 표준이다시피 한 장비는 미 해군의 20mm 펠링스 시스템입니다. 펠링스, 그리스군의 중장 보병의 방어 대형에 따온 이름은 미군의 항공기 장착 때는 20mm 발칸을 레이더 통제를 통하여 근거리까지 접근한 대한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로 전환한 무장체계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일본, 한국 등 대부분의 서방 측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CIWS 펠링스입니다. 그런데 한국 해군은 특이하게도 모든 시위즈가 펠링스는 아닙니다. 한국 해군의 CIWS는 최근 도입된 함정에는 펠링스가 탑재되었지만 한국 해군의 간판스타인 세종대왕급에는 미국제 펠링스가 아닌 네덜란드에서 제작된 30mm 골키퍼가 시위즈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왜 한국 해군은 서방의 표준이다시피 한 펠링스가 아닌 골키퍼를 배치하였을까요? 펠링스는 앞서 말한 것처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함정의 표준처럼 배치되어 있는 방공무기로 유지 보수와 실전 경험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뛰어난 무기체계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위력입니다. 시위즈가 상대해야 되는 무기는 초음속 또는 아음속 고속으로 날아오는 200kg 이상의 탄두를 가진 비행체입니다. 일단 격파한다고 해도 운동 에너지가 어마어마해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격파하지 않으면 아군 함정에 피해가 발생하게 되죠. 근거리에서 터져도 문제고 터지지 않고 격추된다 해도 튀어다니면서 아군의 함정으로 날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례로 1986년 미군의 아음속 드론의 요격 실사 시험에서 펠링스에 명중당한 테스트 드론이 완파되지 않은 상황에서 요격 중이던 프리기를 덮쳐서 민간인 한 명이 죽고 함정의 전투 지휘실을 박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드론이었기에 망정이지 실제로 탄두가 있는 미사일이 유폭되었다면 프리깃이 완파되었을 수도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미국은 좀 더 원거리에서 확실하게 격파를 할 수 있는 펠링스와 유사한 무기체계지만 더 강력한 위력을 가진 네덜란드의 골키퍼를 도입 테스트에 진행합니다. 결과는 골키퍼 시위즈의 완승. 테스트 결과 하픈, 액조세, 고속 UAV까지 모두 요격하는 데 성공합니다. 훨씬 먼 거리에서 요격 대상을 모두 요격하면서 위력과 명중률에서 펠링스를 모두 압도한 것이죠. 하지만 무기의 도입은 성능과 가격 등 논리적인 지표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 로비에 밀려서 골키퍼는 도입되지 못하고 펠링스의 탄약 개량, 촌신 연장 등의 사업으로 사업 방향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런 미국의 결정을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당장 한국 해군이 사용하는 자체 개발 대한미사일인 해성미사일은 미국산 하품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비용으로만 산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 한국의 결정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국 역시 펠링스와 골키퍼에 대한 이런 결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지만 이런 결과는 미국 이외의 나라에 영향을 미쳐서 골키퍼를 채용하는 국가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광개토 대함급, 충무공 이순신급,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강습 양육함인 독도함에 장착하였습니다. 특히 세종대왕급은 기본적인 설계를 미국의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을 가지고 시작한 만큼 기본 장착 시위즈를 펠링스로 설정해 두었지만 한국 해군 측에서 양해를 얻어 골키퍼로 교환할 정도로 한국 해군은 골키퍼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키퍼의 위력이 어떻길래 서방세계 표준이다시피 한 펠링스를 대신해서 한국 해군에 장착된 걸까요? 스펙상의 위력은 단순한 수치적 스펙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우니까요. 펠링스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키퍼의 최고 명중 사거리, 즉 가장 높은 명중률을 보이는 거리가 1.4km입니다.
아무리 사격 통제를 잘해도 사거리의 한계로 인해 명중률은 특정 거리를 벗어나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단면적이 매우 좁은 대한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매우 정밀한 명중률이 필요한데 그 거리가 1.4km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긴 건지 짧은 건지 긴가민가하지만 펠링스와 비교해보면 그 거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펠링스의 경우 550m에 불과하니까요. 550m라면 음속으로 날아온 비행체를 1초 정도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인지라 그 거리에서는 명중한다 해도 그간의 관성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탄도의 유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200kg 이상의 고폭탄을 탑재한 대한미사일 요격을 위해서는 550m는 좀 불안한 거리죠. 그리고 펠링스 대비 골키퍼의 30mm의 큰 구경은 위력도 높습니다. 일단 운동 에너지가 높아 20mm 대비 30mm 구경의 사거리가 길고 대한미사일의 저지 위력도 높습니다. 이는 대한미사일뿐만 아니라 전투함이나 해양 고정 표적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위력적인 무기라는 의미죠. 북한군과 해상 전투가 발생하는 경우 30mm 기관포로 북한 해군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하늘에서 요격하는 수준이니 명중률은 논외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거리, 위력, 모든 면에서 뛰어나 보이는 골키퍼가 아무리 로미가 강해서라고 하지만 펠링스를 왜 밀어내지 못한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쌉니다. 일단 시스템이 대형이고 20mm 대비 이래저래 비싼 제작비로 인하여 단가가 비쌉니다. 그리고 전 세계 1000세트 이상 깔려있는 펠링스 대비 100세트도 안되게 수출된 골키퍼는 유지 보수 부분에서도 규모의 경제를 못 따라가죠. 원래부터 높은 가격이 더 비싸게 도입되는 셈입니다. 두 번째, 크고 무겁습니다. 지상에 설치된 무기체계는 중량이나 공간에 제약이 있었지만 한정된 함정 위에 배치되는 CIWS는 그 크기와 무게 역시도 중요한 운영 지표입니다. 골키퍼가 탑재되기 위해서는 76mm 한 포가 탑재되는 수준의 공간을 요구한지라 함정의 규모가 커야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워낙 커서 인천급 이하의 규모에서는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려워요. 그리고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문제를 다 덮어버리는 어려움은 바로 업그레이드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국가가 많은 펠링스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개량이 거듭되어 초음속 대한미사일에 대한 방어력까지 효과적으로 운영하게 된 반면 사용국가와 설치 함정이 제한적인 골키퍼는 업그레이드가 늦었고 성능 개량이 요원한 체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골키퍼의 제조사인 네덜란드의 시그널사는 아예 단종을 시키고 생산을 접어버렸죠. 30mm의 위력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단종된 무기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후 한국 해군의 함정은 CIWS를 펠링스로 교체하게 됩니다. 특히 독도급 강습 상륙함 1번함의 민 독도함은 골키퍼를, 2번함 마라도함은 펠링스를 채택해서 진수 시기별로 탑재 무장이 다른 구성을 보이게 되는 진기한 형태를 보이죠. 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한국 해군에 설치되어 있는 CIWS, 펠링스와 골키퍼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펠링스와 골키퍼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앞으로 어떻게 한국의 함정에 대한 대공방을 수행해야 하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